이게 어떤 논문이냐면 네. 그 인풋 그레디언트 메소드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런데 이제 인풋 그레디언트가 그 저희 눈으로 보기에 깔끔할 때도 있고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인풋 그레디언트가 사실 굉장히 노이즈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아, 이제 그 인풋 그레디언트가 우리 눈에 되게 익스플레인을 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걸 보통 perceptually aligned gradient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저희가 지각하기에 약간 우리의 지각과 일치되어 있는, 얼라인 되어 있는 그런 그레디언트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그레디언트가 왜 나오느냐에 대한 원인을 좀 이론적으로 제공을 하려는 페이퍼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인 컨트리뷰션이 그 Perceptual Aligned Gradient, 앞으로 PAG라고 부를 텐데요. 이 PAG의 이론적인 원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하는 게 그 PAG라는 거랑 그 Adversarial Robust한 모델이랑 그러니까 이제 PAG이려면은 Adversarial Robust 하면 이제 PAG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네. Adversarial 몰라요. Robustness를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Robustness가 Off Manifold와 On Manifold Robustness로 구분된다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Adversarial Robust Training은 Off Manifold Robustness를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제 PAG가 나타나는 이유가 이 Off Manifold Robustness로 인해서 뭐 나타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Related Work로 먼저 PAG를 가져왔는데요. 일반적으로 인프 그레디언트가 매우 노이즈예요. 그 어떤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노이즈한데 잠깐 뒤쪽에 있는 피규어긴 한데 지금 먼저 가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녀석들은 perceptually aligned 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네. 녀석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비행기가 있는데 뭔가 비행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네. 녀석은 상대적으로 그런 녀석인데 예를 들어서 사실 이런 애들이 우리가 흔히 보는 인프 그레디언트예요. 어떠세요? 뭔가 별로 유의미한 정보를 주지 못하죠. 이것만 봐서는. 그쵸. 네. 인간의 눈에는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로버스트해지거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위에 거는 사실 여기로 가도 참 어렵지만 밑에 네. 거는 봤을 때 여기보다는 뭔가 여기서 그럴듯한 익스플레인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음, 그게 이제 이게 이제 노이즈한 그 인풋 그레이디언트고요. 여기로 갈수록 우리 느낌에 perceptually aligned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일단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perceptually aligned 되어 있는 거는 우리 눈에 깔끔한 인풋 그레이디언트면은 보통 perceptually aligned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정의가 모호하죠. 네. 그래서 이 모호한 정의를 좀더 퀀티파이, 그러니까 이제 정량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 논문은 그 PAG의 원인을 기하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목표인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Adversarial Robustness는 뭐냐면은 이 피규어 제가 옛날에 아마 네. 보여드린 적이 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판다지만 아주 작은 perturbation으로 이제 얘가 판다가 아니라 다른 애, 말씀해주신 대로 원숭이로 이제 잘못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그런 네.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이게 왜 발생을 하는 거냐? 기하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피규어가 대표적으로 인용이 되는 피규어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초록색하고 빨간색을 구분을 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이제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런 검정색 라인을 따라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근데 이제 이 각각의 점들이 데이터 포인트인데 얘가 들어왔을 때 우리의 adversarial attack은 이 점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 약간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디시전 바운드를 넘을 수 있는 어떤 어택을 주는 거예요. 이 어택이 음, 여기에서 이만큼 perturbation 시킨 거를 어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지금 이 예시에 해당하겠죠. 원래 판다였는데 여기를 넘어서 이제 원숭이로 이제 분류가 되는 네. 사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dversarial 그리고 여기서 잠깐 그 adversarial robustness를 보통 측정을 할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그 L2 볼이 아니라 L infinite norm 볼 같은 걸 생각을 해요. L infinite norm이 별게 아니라 그냥
공이 아니라 어떤 직사각형, 직육면체 같은 볼을 네. L 인피니트 볼이라고 불러요. 수학적으로 그렇게 정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 L 인피니트 볼의 로버스트한 어떤 그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려보면은 이런 주황색의 라인처럼 그려지게 되겠죠. 이게 이제 애드버서리얼 로버스트니스한 모델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주황색 라인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기 이제 퍼터베이션을 주더라도 다른 그 디시전 바운더리로 넘어가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메소드인데요. 일단은 PH, 방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PH가 사실 그 기존 리터러처에서 정의가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 perceptual alignment로 정의를 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perceptual alignment는 방금 제가 약간 개략적으로 컨셉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으로 봤을 때 그럴듯한 녀석이 이제 perceptually aligned 되어 있는 gradient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은 모르시겠지만 디퓨전 모델 쪽에서 제너러티브 모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perceptually aligned 그 PAG를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너티브 모델에서 사용이 가능하면 그걸 이제 PAG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무드 그레디언트라는 녀석이 있는데 김빈 님이 또 쓰신 논문이고요.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시각화를 시켰을 때 perceptually aligned 되어 있으면은 그러면 또 PAG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리터러처에서. 일단은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연구가 되었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버스트니스도 정의를 합니다. 여기 논문에서의 로버스트니스는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니스하고 온 매니폴드 로버스트니스로 그 구분이 되는데 일단 개념적으로는 간단해요. 어떤 데이터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사실 로버스트 해야 되는 게 어택을 줬을 때 이 안에서 어택을 주는 거는 자연스러운 어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판다에서 그 원숭이로 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진짜 원숭이 시그널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진짜 원숭이로 점점 바뀌고 있으니까 모델 입장에서 잘못 판단할 수 있는 거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우시안 노이즈 같이 우리 눈에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어떤 어택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이 방향의 이제 어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하게 되면은 데이터 매니폴드에서 무조건 탈출을 하게 되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그런 녀석에 대해서 로버스트한 녀석을 이제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한 녀석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보시면요, 다시 이 녀석으로 이제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니스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밑에 거를 먼저 살펴보실게요. 이 밑에 거를 살펴보면은 F에다가 어떤 일단 데이터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X가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X가 주어져 있을 때 이 U를 뭔가 더하고 있죠. 근데 U는 어떤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유니폼 노이즈에서 어떤 샘플링을 한 어떤 녀석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 녀석이 이제 X 플러스 W가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U. 그러면 저희가 로버스트한 녀석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그 어떤 퍼터베이션을 주더라도 기존의 것과 원래 그 퍼터베이션을 준 녀석이 유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유사함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를 통해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유사한 거랑 그 다음에 이 노이즈를 줄 때 off manifold direction으로만 퍼터베이션을 준 것과 이게 이제 그것에 해당을 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u off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다른 거랑 얘하고 얘가 다른 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얘가 이제 노란색이 다른 것끼리 그 다른 이유가 있을 텐데 비율이 있을 텐데 그 이제 온 매니폴드 다이렉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오프 매니폴드 다이렉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오프 매니폴드 다이렉션에 의해서 다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뭐 그런 거를 살펴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니스가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오프 매니폴드 다이렉션에 대해서는 로버스트하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지금 동일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분자가 이제 0이 돼서 어
이 로 1보다 작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오프 다이렉션 방향으로 얼마나 로버스트한지를 측정을 하는데 사용이 된다. 이런 정의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한 매니폴드에서 네, 그 각 모든 점에서의 그 인프리멈을 재는 건가요? 인피멈이요? 네. 저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아, 어떤, 그러니까 한 매니폴드에서 이제 점이 여러 개 네, 있잖아요. 점이 여러 개 있죠. 각 점에서 저거를 측정해갖고 넘는지 아닌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각 점에서 측정해야 네.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라도 넘으면 이제 음, 그 록값보다 작은 값이 건지로 볼스트니스가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여기서는 로컬하게 정의를 하는 것 같죠. 일단 아, X가 픽스된 상황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로컬한 떤 매니폴드 로버스트니스를 본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애드버서리얼 로버스트니스나 아니면 인풋 그레이디언트나 전부 다 어떤 기하적인 성질을 보고 있냐면 로컬한 성질을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분이라는 연산자 자체가 함수의 그 로컬한 성질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전체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일부 파트에 대해서만 이렇게 로버스트니스를 정의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온 매니폴드 얼라이먼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제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니스는 바깥쪽으로 방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로버스트한지를 봤었죠. 온 매니폴드 그레이디언트 얼라이먼트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이제 일단 이 녀석이 정의가 돼야 되는데 얘가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떤 매니폴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그레이디언트를 또 측정을 합니다. 그레이디언트가 만약에 측정이 됐는데 이렇게 측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온 매니폴드 방향에서의 그레이디언트는 이 그레이디언트 벡터를 그냥 매니폴드에 프로젝션을 시키게 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그레이디언트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초록색의 그레이디언트하고 파란색의 그레이디언트하고 얼마나 다르냐를 통해서 이제 그레이디언트 얼라이먼트를 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 인풋 그레이디언트가 완전히 매니폴드 방향이었으면 프로젝션을 시켜도 매니폴드 위에 있겠죠. 그러면은 인풋 그레이디 이 메소드를 통해서 보면은 얘가 0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on manifold alignment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input gradient가 manifold 위에 탄젠셜한 방향으로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heorem 하나를 얘기를 해주는데 off manifold robustness하고 on manifold gradient alignment하고 이제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를 해보면은 저희가 input gradient라는 것 자체가 X를 어느 방향으로 퍼터베이션을 시켜줬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사실 input gradient로 측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민감한 방향이 전부 매니폴드 위의 방향이었으면은 그럼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프 매니폴드 방향으로 퍼터베이션을 주더라도 얘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온 매니폴드 얼라이먼트는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니스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반대도 이제 비슷한 논리를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로버스트니스까지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매니폴드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한번 봐보실게요. 일단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이미지에 대해서는 크게 시그널과 디스트랙터로 반드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풋에 대해서 어떤 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이제 구별을 하는 그런 태스크예요. 그랬을 때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이 새를 보고 그 종을 맞추는 게 이제 모델한테 원하는 비헤이비어죠. 그런데 이제 디스트랙터도 그 시그널은 이제 이 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종에 해당되는 정보를 가진다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녀석들은 뭐에 해당하냐면 디스트랙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저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냐면 시그널에 대응하는 그 픽셀들이 있고 시그널에 대응하지 않는 픽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따로 아예 구분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지 특성에 따라서
디스트랙터와 이제 시그널의 디스트리뷰션을 구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산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지냐면 이 어, X라는 녀석이 X 마스크 플러스 X 1 마이너스 마스크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눌 수가 있겠죠. 왜냐면 네, 하나의 마스크와 하나의 마스크 그냥 더하는 거니까요. 네. 근데 하나는 시그널에 대한 거고 하나는 이제 디스트랙터에 음, 대한 것으로 이제 쪼갤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X 차원에서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 그레이디언트도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코에피션트가 그레이디언트면 튀어나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레이디언트가 지금 튀어나온 모습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시그널과 디스트랙터의 그것을 나누게 되면은 인풋 그레이디언트도 시그널에 대한 그레이디언트와 디스트랙터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시그널 매니폴드를 이쪽에 해당하는 그 인풋 그레이디언트를 가지는 녀석을 시그널 매니폴드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쪽은 뭔가 배경에 대한 센시티비티니까 사실 저희에게 유용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정리를 끌고 오는데 어떤 베이즈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베이즈 옵티멀한 거는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좋은 모든 걸 다 때려 박은 게 베이즈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인데 베이즈 옵티멀한 녀석은 어떤 녀석이기를 바라냐면 이제 배경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이 시그널에 대해서 집중하는 녀석이 베이즈 옵티멀한 녀석이겠죠. 그렇다는 건 뭐냐? 시그널 매니폴드에 대해서만 이제 인풋 그레이디언트를 가지고 디스트랙터에 대해서는 전혀 센시티브하지 않은 어떤 녀석이 이제 베이지 옵티멀한 클래시파이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티니스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모델은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 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험들인데요. 먼저 앞에서 저희가 그 애드버서리얼 로버스트한 애들이 퍼셉션 그 PAG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제 로버스트한 녀석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베이스 옵티멀한 녀석이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 연결 고리들을 좀 이어줘야 될 텐데 그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실험 결과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는 일단 위에 쪽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X축이 얘기를 하는 거는 첫 번째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레귤라이제이션 컨스턴트인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로버스트해지는 그런 어, 조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로버스트해지는데 빨간색하고 지금 초록색이 있죠. 근데 빨간색이 얘기하는 건 오프 매니폴드 퍼터베이션이고요. 초록색은 온 매니폴드 퍼터베이션이에요. 그랬을 때 어떤 로버스트해지게 만드는 어떤 연산을 계속 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모델이 오프 매니폴드에 대해서는 점점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로버스트해지고 있죠. 근데 이제 온 매니폴드 방향으로는 점진적으로 로버스트해진다기보다는 어느 이상으로 로버스트니스를 강제했을 때부터 로버스트해지고 있죠. 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 애드버서리얼 로버스트니스를 강제를 하는 어떤 조작은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를 강제하는 그런 조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첫 번째 피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도 얘도 이제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로버스트니스의 조작이 세지면 세질수록 온 매니폴드 퍼터베이션보다 오프 매니폴드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더 강인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모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어떤 로버스트한 모델은 오프 매니폴드 그 로버스트니스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뭐였냐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하면은 로버스트한 녀석은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하다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PH랑 얘네들이 이제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는 게 이 밑에 피규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뭔가 LPIPS라고 적혀 있죠. LPIPS가 뭐냐면은 어떤 이미지에서 이미지 하나하고 이미지 다른 거 하나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걸 측정을 한 거냐면, 바텀로우의 그 캡션을 읽어보면은, robust model are perceptually similar to score of probability distribution as measured by LPIPS metric.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게, 이 인풋 모델에 이제 인풋 그레디언트를 하나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모델로 학습을 한 어떤 스코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서로 유사한지를 보는 게 이제 LPX 매트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 스코어가 일단 어떤 가정이 깔려 있냐면요. 스코어는 PH다. 이런 가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로버스트한 거를 늘리면 늘릴수록 얼마나 스코어가 가깝냐는 거는 얼마나 PH와 가깝냐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려고 이 스코어란 녀석을 약간 거쳐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컨스턴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스코어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이게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뭔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떨어지는 그 포인트를 살펴보면은 어디랑 일치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온 매니폴드 펄터베이션이 줄어드는 그 위치하고 이 LPIPS 그러니까 이제 그레디언트가 perceptually aligned 되어 있는 거랑 일치하는 그 부분하고 일치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이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에 대해서 강제를 해주는 거는 PAG로 점점 다하게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강제를 하는, 그러니까 이제 온 매니폴드 퍼터베이션에 대해서도 로버스트하게 만드는 것은 이 PAG를 오히려 떨어뜨리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피규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피규어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모델링을 하는 건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이 녀석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풋 그레이디언트 메소드의 어떤 의미에서는 그라운드 트루스처럼 작동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눈으로 봤을 때 걔네들이 굉장히 perceptually aligned 되어 있는 그런 그레이디언트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있냐면 PAG라는 게 기존에는 뭐랄까, 운이 좋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좋은 모델이어야 PAG가 나오는 건지 저희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디퓨전 모델 덕분에 PAG가 좋은 모델이 이제 PAG가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어떤 의미에서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에서의 그레디언트하고 실제 그 인풋 그레디언트로 나온 녀석하고 이제 비교함으로써 얘가 얼마나 PAG인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스코어가 그라운드 트루스처럼 작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셨을 때 그 스코어와의 LPIPS가 늘어나는 구간이 있고 줄어드는 구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늘어나는 구간은 이런 식으로 노이즈, 그 인풋 그레이디언트가 원래 노이즈했었는데 레귤라이제이션을 주면 줄수록 점점 PAG-스러워졌다가 이제 더 레귤라이제이션이 강해지면은 온 매니폴드 다이렉션으로도 로버스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점점 PAG가 약해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PAG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오프 매니폴드 그레이디언트에 대해서는 로버스트하고 온 매니폴드 그레이디언트에 대해서는 센시티브한 그 영역에 있는 모델만 이제 PAG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실험적으로 조금 그리고 암묵적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해요. 아주 직접적으로 전달하다기보다는 암묵적으로 좀 증명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이해가 잘 어,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 방금 이제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니스랑 그 온 매니폴드 얼라이먼트가 이제 같다라는 게 그냥 같이 간다라는 의미인 거죠. 어, 예,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냥 그러니까 상관관계냐 인과관계냐 그 얘기인데 일단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온 매니폴드 얼라이먼트가 아주 잘 작동하면은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리밋을 취하긴 하는데요. 리밋을 취하게 되면은 온 매니폴드 얼라이먼트는 오프 매니폴드 로버스트니스이고 오프 매니폴드 근데 이제 어느 수준에서만 작동하냐면
이 퍼터베이션이 아주 아주 작을 때, 아주 아주 작을 때에 대해서는 그 둘이 이퀴밸런트 하다라는 게 이제 앞에서 보인 티어럼이에요. 수식을 따라가고 보면 사실 크게 놀라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바이 데피니션으로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제가 여기서 기록은 중단을 하고